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의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훨씬 더 반가울 텐데요. 자, 제 얼굴 사진이고요. 이번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계속교육원에서 제가 맡은 강의는 말이 통하는 리더십입니다. 말이 통한다. 재미있죠? 어쨌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좀 더 말이 잘 통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리더로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익히는 것, 이게 이제 학습 목표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9번 하게 되는데 실제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아마 8번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순서는 처음에 소통에 대한 준비, 그리고 소통하는 공동체,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렇게 3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동굴 탈출 1, 2, 3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과 관련된 연습, 말하는 거, 듣는 거, 답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짰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온라인 강의를 하다가 다시 오프라인 강의가 돼서 여러분 직접 만나서 뒷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저와 직접 이 강의실에 같이 계시면 굉장히 더 생생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는 공부하실 때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Yaptığımız bir şeyi belirtmek için atıyorum I am going to play football. Futbol oynamaya gidiyorum diyor. Şu anda çıktım gidiyorum ben top oynamaya. Bazıları geçmişte yaşanmış fakat telefonları kaldırın.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다른 일을 하시면 제가 물을 확 불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끝까지 한 강좌를 다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패러디해서 소통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소통하라, 쉬지 말고 소통하라, 범사에 소통하라. 그럴듯하죠. 이번 이 강좌 전체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1강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제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께 교재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재를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훑어는 보면서 또 온라인의 특성을 살려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소통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면 일단 말문을 좀 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른 가족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인다면 제가 이 팔꿈치로 인사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또 둘이 마주보고 누가 먼저 웃는가, 웃으면 지는 거죠. 이런 놀이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되면 해볼 거고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는 거울놀이. 한 사람은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거울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거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션을 주면 그 안에 있는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거울 안에 나처럼 반대로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또 눈치 박수놀이라든가 또 물건을 전달하는 놀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하지 못해서 좀 아쉽죠. 또 스토리텔링 카드 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해 주셔야 될 게 있죠. 그건 오픈 채팅입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가 됐습니까? 스마트폰을 여시면 거기에 말통 리더십이라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벌써 말통 리더십이라는 카카오톡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주소 같은 거 칠 거 없고 말통 리더십, 말이 통하는 리더십을 약자로 해서 말통 리더십 찾으셨죠. 찾으셔서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한 소개도 하시고 왜 이 강좌를 듣게 되셨는지 서로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잠깐 지연이 된다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또 다음 계속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통해서 서로 참여하시고 또 상호작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의견들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올려준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 여러 번 활용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잘 익혀두시고 지금 꼭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픈 채팅이 다 준비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안 되신 분은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이것을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한 1분이면 됩니다. 말통 리더십을 치시면 방이 나와요. 거기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세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강좌를 수강하게 됐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했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당신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죠. 정말.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우리는 정말 안 맞잖아 뭐 이렇게 말했던 건데 앞에 계시면 좀 몇 분이 웃어주실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유감입니다만은 이 소통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 블루투스라든가 그런 기능 아시죠? 그것처럼 인간과 인간은 잘 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가 안 되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야기를 하죠. 자다가 악몽을 꿨냐 그랬더니 뭐 남을 좀 달라고 했는데 어떤 환경이 되는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전혀 예측하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아이에게 앞으로 직접 묻고 학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이렇게 앞으로 묻고 학교를 가는 이런 우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자주 일어나죠.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기가 막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죠.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옆에서 시작했는데 실상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면 뭐 눈치가 있다, 눈치가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뭔가를 해주는데 눈치 없이 이렇게 해서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는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알고 계신 또 경험했던 소통의 실패 사례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하루에도 수십 가지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나는 모르는데 남들만 아는 것도 있겠죠. 자, 그걸 한번 우리가 다시 이 카카오톡에 한번 올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통 실패 사례 여러분 남편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 자녀들과 생겼던 문제, 일상에서 그 소통을 실패했던 일들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제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끼리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들과 사례들을 나누는 것이 이게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역시 일상에서 실패한 사례들을 한번 여러분이 적어 올리시는데
적고 올려가는 시간은 잠깐 화면을 중단해 놓으시고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먼저 올리시고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했다고 하고요. 저는 또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좀 생각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의 노래를 아시죠? 한 마을에 살았는데 좋아하면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그 노래 가사들 아실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진짜 그 의사소통이 안 됐던 일이죠. 그래서 밤마다 달 보고 울고 갑순이는 갑돌이 생각하고 갑돌이는 갑순이는 갑돌이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서로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조상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자기 생각을 바깥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소통하는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죠. 시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의사소통의 실패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노래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뭐 유명한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 작품을 보면 역시 둘이서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망하죠. 결국은 서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걸 주제로 한 비극입니다. 이런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되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패로 끝나는 사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우주선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데 여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71초 만에 폭발해가지고 다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게 왜 이런 사고가 났는가? 이 사고가 엄청난 것이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맞먹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프로젝트거든요. 거기에 링이 하나 있는데 그 링이 문제가 있어서 그 나사에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고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위에 전달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삼고 드디어 이것을 발사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저 링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었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그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발사를 그냥 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죠. 이거 보면 조직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대형 사고가 생기는가. 그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든가 했을 때 그 조직 전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또 말하자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당회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의 생각이 교인들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되고 또 일반 교인들이 생각이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 그룹에 잘 전달이 돼야 되고 또 교회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세 가지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 그 붕괴도 사실은 동서독을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통일된 게 아닙니다. 이 장벽이 무너진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참 우스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사실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통행하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 쌓아놓고 막았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 야 이게 넘어가도 된대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건 나 그런 명령 받은 적이 없다. 지키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 신문 못 봤냐? 텔레비전에도 나왔다. 정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통제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소통이 되면서 그냥 마치 그 두 개 물이 막 구멍이 나가지고 터지듯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봤을 때 실패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된 것이죠.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양창선 씨의 그 탄광 매몰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탄광이 무너져서 그 안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바깥하고 아주 그 어렵게 소통을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그분을 살려내서 구조하는 그런 유명한 실화가 강원도에서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을 살린 건 뭐냐면 바깥 세계하고의 그 소통하는 것 때문에 결국 된 거죠. 또 헬렌 켈러와 설리반, 그리고 베트남 전쟁과 마리골드 이런 데도 뒷얘기들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베트남 전쟁 때 그 중립국이 양쪽에 미국과 베트남, 그다음 베트공이었죠. 베트공 그쪽 사람들 를 가지고 대표를 불러서 야 우리 협상하자, 싸우지 말고 중립국들이 이걸 제안을 해서 어느 제3국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때 한쪽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종전이 된 다음에 다시 만나서 넌 그때 왜 안 나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나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장소를 잘못 알고 서로 엉뚱한 데 가서 기다렸다가 그만 협상을 하지 못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성공했다면 베트남 전쟁은 훨씬 더 일찍 끝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또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들 6명이 사망한 사고도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약을 일주일에 6알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6알을 먹인 거죠. 이런 식의 의사소통이 잘못됨으로써 또 대구 지하철 사고도 신호가 잘못돼가지고 일어난 것이고 또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혼란 속에서 아까운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소통의 실패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소통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뭐냐? 여러분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소통이라는 게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요. 우리 특히 인체에는 소통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입으로 말하고 또 여러분들은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듣고 그러니까 입과 귀와 눈과 코와 피부 또 그 밖에 또 있겠습니다. 대략 이거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입, 귀, 눈, 코, 피부 뭐 그 밖에. 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한번 적어 보시죠. 역시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말통 리더십 찾으셔서 그 안에 우리가 가장 소통이 중요한 부분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입, 귀, 눈, 코, 피부 또 그 밖에 뭐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거. 이걸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시죠. 적는 동안 잠깐 이 화면을 중단시키고 적으신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올리셨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나하고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지성이랄까 상호작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잠시 해보십시다. 화면을 중단하시고 입력이 끝나셨으면 다시 또 화면을 켜시고요. 계속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소통은 뭐다? 여러분 소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소통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정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소통은 공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공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공. 저는 공을 던지고 또 상대방은 제 공을 받는 것이죠. 또 그 받은 공을 저한테 또 주시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 내용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공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 공을 받으시고요. 또 받으신 걸 가지고 또 다른 분에게 주시고 공놀이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공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만약에
공을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럼 아마 여러분이 이 공을 받으실 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공을 제가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이 받으실 때 조금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강압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리꽂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말하자면 이런 수직에 가까운 의사소통은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죠. 예. 또 반대로 제가 아래에서 위로 또 같은 눈높이로 던져준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편안하게 받을 것입니다. 물론 속도에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강속으로 던져준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낮게 던져준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의사소통은 저는 공놀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던지고 한 사람 받고 받은 것을 또 던져주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소통은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놀이를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자, 15자로 글짓기를 한번 해보시죠. 소통은 뭐다? 소통은 뭐다? 이렇게 15자 안에다가 글자는 그러니까 쉼표나 이런 거 다 띄어쓰기 빼고 그냥 문자로만 15자를 글짓기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오랜 동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소통은 뭐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역시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오픈 채팅에다가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개의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 15자를 이렇게 채웠네요. 나하고 너하고 우리가 되는 삶의 지혜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나, 너, 우리. 이게 이제 의사소통의 결과거든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고 너는 너죠. 근데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통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비법이다. 소통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다루겠습니다만은 인간은 그 동굴 안에 갇혀 살거든요. 자기의 세계 안에서.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여러 사람이 있는 세계로 나오는 그런 비법이다. 아주 비밀스러운 방법이다. 이렇게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적절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글짓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어떻게 동굴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과정 전체에서 중요한 것이 아마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소통의 방법이에요. 라디오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라디오를 잘 모르더라고요. 라디오에 그 다이얼 돌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서 맞춰야 지지지직 소리가 안 나고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야 음악이 나오는 그런 거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파수에 내 다이얼을 맞춰야 되는 거죠. 93.1을 듣고 싶다. 또 98.1을 듣고 싶다. 그랬을 때는 거기다가 내가 주파수를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 방송이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의사소통이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항상 상대방에다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계층의 강의를 쭉 해보면 소통이 제일 잘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그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세요. 어머니들이 특히 그러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주파수에 어머니의 그 다이얼을 맞추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빠들이죠. 아빠들은 주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통의 방식하고 아이를 다루는 소통의 방식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주파수 맞추는 게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신체적으로 약한 인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아기 곰을 이렇게 보면 곰이 굉장히 부드럽고 느리고 뭐 그렇게 느껴지겠지만은 곰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동물들 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동물들이 이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구상에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전부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스려라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 힘이 뭔가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약 100만 종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생물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은 뭐냐?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인간이 굉장히 창의적인 고등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IQ가 높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예쁜 이유가 뭔가요? 아이들이 나보다 지능이 낮아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 보이고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가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읽어요. 아, 이 녀석이 이래서 이러는구나. 다음 동작을 뭘 하겠구나 하는 것도 다 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동물들이 한마디로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요. 우리보다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고등이고 거기는 열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자,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바로 우리들에게 뭐가 있냐면 동물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동물은 4발로 기어다니잖아요. 이게 발입니다. 뭐 문어의 손과 발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어의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 아야 하고 올라가는 건 손이고 그렇지 않은 건 발이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손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인간은 발 2개를 놔두고 2개는 손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는 손닦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뭐 코도 만지고 눈도 만지고 안경도 이렇게 만지고 결국 이 손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고등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손이 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도 만들고 또 제가 쓴 이 안경처럼 안경도 만들고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리고 비행기도 만들고 심지어는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동물들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인간 앞에서 꼼짝 못해요. 심지어는 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체력적으로는 뭐 아기곰하고도 한번 싸우면은 뭐 금방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고등 지능이 있고 그리고 손이 있고 그 손으로만 도구를 제작할 수 있다. 또 그 제작한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게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유능한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요, 기술도 좋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위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사람이 4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각각 자기 혼자 칸막이 해놓고 자기가 혼자 살아간다면 이 4사람은 자기 역량 이상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이러한 4사람이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보다 훨씬 강한 우리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의료인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막아내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막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임, 무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삶을 풍성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소통과 협력과 팀워크와 관계 이런 건 말도 못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똑똑하니까 혼자 잘 살아간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행을 해보시면 이런 무전기 비슷한 걸 들고 또 귀에다 리시버를 꽂고 그러면서 한 사람 가이드가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에다 귀에다 이걸 꽂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왜 소통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이유. 우리가 소통하는 이유는 뭐 다른 사람하고 왜 소통을 합니까? 혼자 살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죠. 나는 왜 소통을 하는가?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시고 또 오픈 채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가? 1, 2, 3, 4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한번 적어보시죠. 우리 인간은 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까? 혼자 살지 않고 혼자 듣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없을까?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몇 가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 평소에 그걸 하나씩 좀 정리해 보시고 적으시는 동안 잠깐 화면을 스톱시키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하는 것을 막 우리 오픈 채팅 그 방에다가 올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겠죠. 그걸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이래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을 수정하고 또 덧붙이고 그래서 많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나 혼자 생각하고 끝났다면 나는 이래서 소통해. 이러고 끝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렇구나. 이래서 소통하는 것도 맞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집단지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자,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 정은승 시인이 쓴 사랑이라는 시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옮겨 적어 놓으시고 화면을 중단하시면 적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면 꽃은 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새는 나뭇가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다른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마지막이 멋있죠? 나는 너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멋진 시입니다. 맞아요.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밀림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가르쳐주면 어느 나라 말을 하게 될까? 지금 같으면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갓난 아이들을 8명인가? 그래서 각각 격리시켜서 먹을 것만 주고 키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아이들이 전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었어요. 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인자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 인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며 의지하면서
상대방을 받쳐주면서 살아가도록 협력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그 협력 관계 이런 것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 인자입니다. 나와 너가 같이 협력하면 뭐가 되죠?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15자 글짓기에서 그 우리라는 표현, 나와 너가 소통하면 우리가 되는 그런 걸 표현하셨는데 아주 딱 맞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의사소통은요,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죠? 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젊은 남녀가 왜 만납니까? 서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도 의사소통을 자주 하다 보면 서로 관계가 증진이 되잖아요. 이 크게 두 가지가 의사소통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좀 더 상세하게 한다면요,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본인이 소통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왜? 소통을 잘 못해서 왜 굉장히 혼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병이라고 그럴까요? 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본인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 가면은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못하면 밥벌이를 못해요. 일단 그런 문제. 또 신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오감이 있잖아요. 눈과 귀와 입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한다. 그럼 또 듣질 못하게 되죠. 듣질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죠. 또 보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생활이 궁핍해요. 자기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매우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못한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생존과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로워서 우리는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얼마나 그립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우들 못 만나잖아요. 목사님 못 만나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저도 우리 교우들 굉장히 보고 싶거든요. 우리 학생들 보고 싶고. 이게 왜? 외로운 거예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또 영상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윈윈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둘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계란을 하나씩 먹고 있는데 찐 계란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삶은 계란을 먹는데 한 사람은 노른자위만 먹고 한 사람은 흰자위만 먹는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각각 반씩 남기고 가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서로 한마디씩 이야기 좀 해봤으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나는 좋아하는 거를 서로 바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윈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데 상대방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 또 반대의 경우. 그런 경우는 서로 주고받아 주면은 훨씬 더 둘 다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윈윈이라고 그러는데 윈윈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물 교환도 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왜 하느냐면은 내게 덜 필요한 걸 상대방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어서 서로 또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전부 다르잖아요. 이 다른 사람이 서로 그 다른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해봐야 돼요. 자꾸 남자하고 여자도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서로 다른 점, 차이점을 극복해가면서 동질화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도 서로 자꾸 만나면 다름을 극복할 수가 있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도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름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가 다른 사람도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다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죠. 부부가 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소통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해봐라, 얘기를 해봐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네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할 줄 압니다. 근데 소통을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결국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지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개인의 성과가 좋아져요.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소통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자기 거 표현하고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는 사람.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 잘하는 사람은요. 개인적인 성과가 굉장히 높아지고 결국 그것이 조직의 성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교회에도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입 딱 다물고 그냥 내가 맡은 일만 할 거야. 교회 일이라는 건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나의 그 유기체, 예수님의 몸, 그죠?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소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돼.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제가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우들에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좀 많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성과도 나지 않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도 성과가 나지 않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잘 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보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 일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중에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인식을 주고 오해를 하게 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죠. 저도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굉장히 오랜 동안 했는데 보면 크리스찬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대하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의사소통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거 말고도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두 사람이 좀 대화를 하면 어떨까요? 대화를 하면은 배를 합쳐서 하나의 배로 만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이 배를 타고 이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 단절시켜 놓은 상태에서 각자의 세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도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사회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점점 이웃들과 단절이 되는, 특히 아파트 생활이 많아지면서 이웃들과 단절이 되면서 서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맡은 일만 할 거야. 교회라는 데는 내가 맡은 일만 잘해도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못할 때는 거기 도와줘야지 전체가 잘 되는 그런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소통을 하면요 얼마나 좋으냐면 상대방을 알게 돼요. 소통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죠. 무엇보다도 소통을 하면서 나를 알게 돼요. 왜 알게 될까요?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본 나의 모습이 조금씩 비춰지니까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많은 것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믿게 됩니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속마음을 좀 알았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믿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즐거운 소통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뭐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다는 굉장히 좋은 거죠. 수다는 소통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다가 소통이에요. 남자들도 수다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정보와 욕구를 서로 교류합니다. 서로 공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즐겁죠.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은 늘 뭐랄까 재미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소통을 굉장히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소통을 막는 게 있단 말이죠. 소통을 막아요. 뭐 어떤 것들이 막나요?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위에 있는 사람은 바위가 몸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저 밑에 있는 여성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여성은 지금 손에 바로 뱀이 손을 지금 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 위에 있는 남성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나 서로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고 있는 고통, 아픔, 상황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만 가지고 이제 마주 보면서 이 손을 왜 다른 손으로 가지고 같이 잡아주지 않느냐고 여성은 얘기할 거고 남성 같은 경우는 왜 꼭 잡고 하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매달려 있느냐 네가 빨리 올라와라 왜 이렇게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하나의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막는 건요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들이 소통을 막습니다. 지금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죠.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기억시키고자 하는 그게 뭐냐면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인가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소통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서로 성이나 스타일이 다르다, 또 가치관, 종교관, 정치관이 달랐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요즘 교회 내에서 이 정치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소위 뭐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들끼리 뭐 굉장히 이 갈등이 지금 심하죠. 소통이 안 됩니다. 뭐 그밖에 나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것들 특히 권위주의 고집 아파트와 주거 환경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들이에요. 그밖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통을 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소통을 막는 요인들이다 하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적절히 제어하고 또 치울 줄 알고 넘어서야 우리는 소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뭐 소통에 굉장히 많은 그 장벽이 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림들인데 뭐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잘못하면 저 왼쪽 밑에 있는 글을 보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면 나중에 이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곳곳에서 생각지 않았던 스마트폰이 주는 영향들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스마트폰이죠. 모든 게. 뭐 예배 시간에 성경책 안 들고 들어가서 이걸로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요즘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니까 굉장히 옛날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하나의 좋은 유익한 도구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보면 또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도 생기잖아요. 저 오른쪽에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고 던지다 보니까 먹이가 아니고 자기 스마트폰을 바다에 던지는 이런 상황도 생길 거고 저도 가끔가다 제 아내한테 듣지만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다 아예 스마트폰을 넣어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화가 되지 않게 하는 재밌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통한다. 이 통자는 앞에 있는 것은 잘 통한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통자는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 우리 온몸의 피돌기가 잘 안 되면 아프잖아요. 피돌기가 잘 되면 안 아프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동굴에서 광장으로 나오는 게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굴에서 광장으로 나오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굴이라는 게 뭔가요? 자기만의 세계, 뭐 자기 혼자 있는 골방에서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다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광장으로 나오면 어떤 점은 상당히 불편해지고요. 어떤 점은 상당히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충격을 받아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요. 근데 편리하고 좋은 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바깥으로 더 넓은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살펴보면 이렇게 동굴에서 있다가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세계가 보여요. 이 새로운 세계에 나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광장의 생활이죠. 그래서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한 사람이 있고 나오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게 편한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고 밖에 있는 게 불편하니까 밖에 사는 게 훨씬 더 넓은 광장에 사는 게 편리한 사람은 광장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굴에서 광장으로 나와야 더 많은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 윈윈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동굴에서 나오면 뭐 어떤 게 불편해지나요? 혼자 자취방에 살다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하숙방, 5사람, 4사람이 함께 사는 곳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면 불편해지는 게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편리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이 불편한 게 있어요. 진짜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죠. 혼자 자취방에서 나 혼자 살 때는 뭐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랬는데 이게 광장 여러 사람이 있는 5명이 함께 하숙하는 방에 들어오면 말도 되게 복잡해지죠. 뭐 얘기를 자꾸 걸어오고 나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다르니까 불편하고 뭐 말 스타일도 다르지 생각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또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남이 해칠까 봐 두렵고 또 서로 정한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한 점입니다. 그러나 편리한 점도 있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외롭지 않고 또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걸 알게 되고요. 안목이 넓어지잖아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특히 남녀 간에 사랑을 하고 결혼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은 저 왼쪽 불편해지는 저런 점이 여러분에게 편합니까? 그걸 극복하고 이쪽을 선택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활동을 할 때도 불편해지는 게 뭔가? 나는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편리해지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광장으로 우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광장에 나오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광장에서 다시 동굴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이것을 빨리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나와 너에서 우리의 세계로 나가는 거죠. 이 사회적 거리 지키기
거리가 심리적인 어떤 거리 지키기로 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지키지만 심리적으로는 거리가 더 좁혀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야 될 동굴은 뭡니까? 여러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 자기의 소신, 뭐 이런 것도 동굴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세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을 때 상대방이 좋다면 공개해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마찬가지로 공개해서 나와 같이 공유한다면 나와 너는 서로 윈윈할 수 있고 더 좋은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갇혀 있는 세계, 우물, 그 우물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을 하려면. 혼자 있으면 소통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 안에 계속 계시잖아요. 이거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 바깥으로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깊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울러서 항상 소통하십시오. 쉬지 말고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소통하십시오.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공부한 것을 그냥 여러분이 됐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오늘 강의 한 줄 소감을 이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소감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배웠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배웠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여시고 오픈 채팅 안에 오늘 강의에서 내가 얻은 점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올린 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분은 이런 거를 익히셨구나 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죠. 자, 말통 리더십에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뒤죽박죽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첫 강의였는데 다음 강의 더 멋지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